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실습 턴 프로젝트 산업경영공학과 양민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설명,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음식의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음식점이 존재합니다. 이 음식점들은 프랜차이즈화되어 접근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먹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데 주변에는 없고 배달비가 너무 부담스러울 경우가 다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턴 프로젝트 주제로 학교 주변의 선단동 지역에 어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입점하면 좋을까라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 지역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포천동과 서울점에 위치해 있어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포천동에 없는 브랜드를 먹으려면 소우릅까지 가야 하고 반대로 소우릅이 없으면 포천동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달비가 많이 듭니다. 심지어 요즘엔 최소 주문 금액이 따로 배달비가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햄버거를 시켜 먹으려면 최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결제해야 배달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선담동 주변에는 발전이 되지 않아 다양한 먹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메뉴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목적과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은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생기면 다른 음식점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창업할 경우, 브랜드라는 간판 때문에 믿고 먹는 경향이 있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4,000원이 넘어가는 배달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근처면 포장을 해서 요즘 많이 하는 포장 할인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메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같은 음식점보다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데이터 설명입니다. 먼저 데이터 획득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인구 구조 파악, 음식점 분포, 브랜드 평판과 배달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획득한 데이터는 CSV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이상치들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별특치나 이상치는 따로 없었고, 데이터 리스트에 영업하는 식당과 폐업한 식당들의 내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폐업한 식당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래 코드를 작성하여 분리해 리스트를 추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음식점의 주소보다는 인덱스에 있던 소재지 우편 번호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선단의 우편 번호인 11161만 넣어주면 소지가 선단인 음식점 주소는 물론이고 모든 데이터가 추출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기본으로 활용한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파이썬과 동일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CSV 파일을 열어 살펴봤을 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식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 후 그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런을 돌려주면은 제일 마지막처럼 한식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되게 됩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는 선단동 지역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조 파악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의 코드는 아래와 같고
결과는 그래프와 같이 나왔습니다. 선단동의 전체 인구 약 15,000명 중 10대 이상이 제일 많았고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선단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 두 군데까지 포함하여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앱 이용 경험 유무입니다. 당연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라고 배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2년 2월에 조사한 데이터이며 배달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30대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배달 앱 이용 연령층이고 대학가 주변임을 고려하여 주 고객은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별 배달 음식 선호도입니다. 통계청에서 획득한 데이터로 통계를 내면 역시나 치킨이 3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피자, 햄버거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치킨이 현재 브랜드가 가장 많기도 하고 창업 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치킨으로 하여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동네와 음식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했으니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 4월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에 보이시는 평판 순위에는 맛, 이미지 등등이 모두 포함된 평판 지수입니다. 20위까지만 추출해 봤을 때 1위는 굽네 치킨, 2위는 BBQ, 3위는 교촌 치킨 순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연구 데이터 5월 자료입니다. 역시 1위는 굽네 치킨, 2위는 맘스터치, 3위는 교촌 치킨으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앞에 분석한 22년 4월과 5월의 데이터입니다. 최근 두 달의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굽네 치킨이 크지 않은 차이로 2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도 좋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선단동과 주변에 굽네 치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경기 데이터 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획득한 자료입니다. 코드 입력 후 데이터 추출 후 개인 식당이 아닌 브랜드 음식점만 골랐습니다. 이도령, 멕시칸, 맘스터치, 또레오레 등등 타 브랜드는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데이터에선 선단동엔 굽네 치킨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현재 굽네 치킨은 포천동과 부천점, 소우르베는 송우리점이 존재했습니다. 두 영업점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대진대학교 입구 사거리까지의 배달 요금은 포천점이 6,000원, 송우리점이 4,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선단동에 위치한 타 브랜드 영업점의 선단동 내 배달 요금은 평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여 브랜드 평판 1위, 굽네 치킨 두 영업점과의 거리는 멀다. 치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기고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다. 를 종합한 결과 저는 선단동에 치킨 브랜드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굽네 치킨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